합격 특강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시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 제가 도움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임고는 일단 정확히는 임용 시험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일정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작년 일정입니다. 작년 2018년도 임용 시험 일정이고 제가 이 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올해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을 감당하실지 예상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임고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고는 아마 11월 23일 토요일 1차 시험이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월 2일 합격자 발표할 거고 2차 시험을 3주 뒤에 본 다음에 아마 2월 7일 정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정확히 디데이 258일 남았습니다. 오늘부로 8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근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5개월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1차 시험은 전체적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교육학, 그리고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육학은 논술형, 그리고 전공 A는 기입형과 서술형, 전공 B도 기입형과 서술형. 자, 여기서 제일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시험 시간입니다.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시험 시간을 시험장 가면 까먹어요. 지역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칠판 앞에 1, 2, 3교시 시간을 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험 시간을 숙지를 하시고 시험지에 써놓으시던 아니면은 미리 외우시던 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 숙지하시고 더 좋은 방법은 시험 시간대로 사시면 좋아요. 스터디를 하시거나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도 시험 시간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입형은 어떠한 용어를 쓰세요. 어떻게 그리세요. 또는 뭐 명칭을 쓰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기입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단어만 쓰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긴 단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인적인 평가가 가능한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좀 문장을 요구하는 기입형도 있습니다. 서술형은 특징을 서술하시오, 어떤 이유를 설명하시오, 풀이 과정을 쓰시오, 또는 이것을 활성화할 방안 2가지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서술을 요구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형은 평가 방안 서술하시오 또는 시사점을 서술하시오라고 약간 좀 어떤 생각을 요하고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요하는 부분이 논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범이에요. 요건 시험범이고 평가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평가원 들어가셔서 꼭 이 문서 찾아보시고 특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꼭 찾아보세요. 꼭 이 2부분 꼭 찾아보셔야 선생님들께서 무슨 시험 내용 요소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시험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행동이 이거예요. 이 문서들 찾아보면요, 각 과목당 어떤 시험 요소가 있는지 영역별로 다 나와요. 그거 형광펜으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거 공부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시면서 임고 생활을 쭉 이어나가시면 로드맵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 방식. 예를 들어서 동해 앞에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줬을 때 답이 바다라고 칠 때 채점위원은 총 3인으로 구성이 되고 그 3인이 공동 채점을 해서 점수를 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을 매겨가지고 정답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채점 방식이에요. 독립 채점 방식인데 문제는 바다가 정답인데 저런 식으로 해양이라고 약간 엇비슷한 정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채점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엔 1.66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한 99%가 해양이라는 답안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한 후에 저 해양이라는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를 해요. 즉 점수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실제적으로 채점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고 그 채점 들어가신 분들이랑 연락도 안 돼요. 생각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바다라고 맞췄는데 해양이라는 정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맞추면 솔직히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학 관련해가지고 요약해서 정리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소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가지 교육학 영역이 있어요. 기출문제 여태까지 나온 거를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어디가 계속 나왔는지 아시겠죠? 교육행정은 이번 연도에도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여태까지 안 나온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평가, 그 다음으로 교육 방법 및 공학이 중요합니다. 교육학은 객관식에서 논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논술 구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서론, 본론, 결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정답으로 쓰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 안에 다시 서론, 본론, 결론을 추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구조만 가지고 논술하시면 다 쓰실 수 있어요. 구조만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학 필승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만능 서결론을 만드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떤 개념이 나와도 키워드가 포함된 세 줄로 서술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진짜 이게 끝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교육학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진짜로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컨셉만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서술하는 내용의 요소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각 개념당 독립적인 요소 세 가지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실제 임고에서 저는 교육학 시험을 봤을 때 저 내용만 썼어요. 저기 보면은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이죠? 밑줄 쳐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동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교육학에서 이번 연도 주제가 뭐 열정적인 교사의 역할 이런다고 가정했을 때 저기 보시면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적인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서론 완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처럼 열정적인 교사는 신뢰받는 공교로 이렇게 말 되죠. 네, 여기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서론 결론은 그 다음에 평가하지 않아요. 본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수행평가의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정리를 하냐? 자, 이런 식으로 수업과 함께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 가능, 학생들에 대해 일시적인 평가가 아닌 형태로 진행하고 종합적으로 학생평가 가능 이런 식으로 외우고 방법은 보고서 작성, 실습 후 레포트, 수업 관찰일지 작성 이렇게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 가능하실 거예요. 보세요. 지속적인 평가로 진행 가능, 일시적인 평가가 아닌 종합적인 학생평가, 보고서, 레포트, 관찰일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 개 똑같은 말, 저거 위에 세 개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하나만 인정됩니다, 점수가. 만약에 두 개씩 서술하라고 해가지고 저 위에 지속적인 평가로 진행 가능, 일시적인 평가가 아닌 형태로 진행하면은 저거 두 개 다 인정 안 된다고요. 하나만 인정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요소로 이렇게 외웁니다. 수업과 함께 지속적인 평가로 진행 가능, 과정에 대한 피드백으로 학습 효과 증진, 학생들에 대한 전위적 평가. 조금 독립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방법도 보고서 또는 포트폴리오, 면접 또는 구술시험, 그리고 산출물 제작이나 작품 만들기. 딱딱 독립적인 게 보이죠. 이렇게 독립적인 게 아니면은 아예 그냥 버리시고 외우지 마세요. 3개 이상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3개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교육학 글을 한번 써볼게요. 수행평가의 특징과 방법 각각 2가지 하면서 이렇게 글을 쭉 썼어요. 저 위에는 이 본론에 대한 서론, 그리고 이 본론에 대한 본론, 소본론이죠. 그 다음에 그 본론에 대한 소결론. 근데 이거를 총 4개를 쓰셔야 된다고요. 이런 글 틀을, 서본결을 총 4개를 쓰셔야 돼요. 본론 안에다가. 그거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어떻게 쓰시냐면요. 자, 지금 보면 내용에 중요한 것들이 보이죠? 이것만 따냅니다. 이것만 따내요. 이렇게. 수행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첫째, 둘째. 이와 같이 수행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역량이다. 끝이죠? 그럼 이걸로 이렇게 글을 쓰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막 구구절절 막 수행평가의 특징은 정말 중요한 평가이므로 학교에서 실행해야 되는 교사의 역량 막 늘려서 쓰면은 평가도 힘들고 그거 솔직히 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진짜 읽어야 할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작은 서론, 그 다음에 키워드 본론, 키워드 본론, 작은 서론, 키워드 본론, 키워드 본론, 작은 결론 끝. 진짜 간단하죠? 그 안에 있는 키워드만 외우면 글 쓰시는 거 여러분들 잘하세요. 글 쓰시는 걸 굳이 엄청나게 서술하려고 막 풀어내서 쓸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의 근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세종에 지금 근무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육학 답안 3분의 2밖에 안 채우고 두 번째 장은 그냥 백지로 냈는데 19점을 맞았고 저는 16점을 맞았어요. 좀 억울한 거죠. 더 간단히 쓸 거예요. 저는 한 장 반을 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써도 충분한데 사람이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불안함을 이기시고 진짜 필요한 내용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워드를 대체 어디서 따내야 되느냐, 각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를 누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따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객관식 기출. 객관식 기출에 보면은 켈러의 학습 동기 설계 이론의 자신감 범주의 하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저게 일단 질문이고 이게 정답이라면 각각에 대한 키워드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 외우면 돼요. 요거 외우면 돼요. 객관식 기출 분석을 하실 때 꼭 하셔야 될 거는 각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더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이미 자료가 많아요. 그 안에서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3월 술 마셔야 되죠. 그 다음에 4월 요새인가요. 자, 그 다음에 5월 축제죠. 6월 기말고사 봅니다. 그 다음에 7월 더워요. 8월 더 덥습니다. 9월 지금까지의 공부를 안 했던 습관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이 형성이 돼요. 10월 어떻게 되죠? 안 해요. 그러면 11월에 어떻게 되죠? 벼락치기를 합니다. 진짜로. 자, 이거 보여드릴 이유는 이 모든 과정 제가 다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수 합격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3월 술자리, 4월 교생 실습, 쭉쭉 내려가지고 더웠다가 10월에 파고, 11월에 벼락치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3월에 술자리 갔다 와서 공부했습니다. 4월에 실습 열심히 일단 하고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5월에 놀고 그날 밤에 또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신 어떤 놀고 온 그거 자체에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유를 대시면 돼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반대로 조금만 흘러가면은 나 오늘 술 마셔가지고 일단 공부 내일. 그러면 내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동아리 신입생들 들어왔다는데 한번 봐야지 했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나 동아리 다시 할까?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 하세요. 하셔도 되는데 하고 와서 공부하세요. 자, 기말고사. 그냥 시간을 솔직히 기말고사에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인고생이잖아요. 기말고사에 너무 많이 시간 안 쓰셔도 됩니다. 7월에 덥죠.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더우면 밖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밖에 나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아이스크림 먹기 약속을 2시에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든 밖에 나오면 그 다음에 뭔가라도 할 수 있는데 밖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일단 에어컨 100% 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누워서 계속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절대 안 해요. 그 다음에 진짜 무더위가 8월이잖아요. 진짜 덥다면은 차라리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9월에 이렇게 제가 술자리 갔다 와서도 공부하고 뭐 하고도 공부하고 밖에 나오는 방법을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도 했는데도 학습된 무기력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한 개만이라도 확실히 외우는 노력을 하세요. 저는 9월에 기숙사에 안 살고 집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홈시어터가 새로 설치가 돼서 하루에 영화 3개씩 봤거든요. 그거에 이제 당연히 죄책감이 드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요. 진짜 안 된다고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내 심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영화 3편 봤으니까 오늘 한 개만 외우고 자야지. 근데 그 한 개는 무조건 확실히, 절대로 확실히 내일 절대 까먹지 않게, 내일 영화를 5번 보더라도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절대 까먹지 않게, 그것만 하셔도 9월은 진짜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더 조금 하세요. 10월에 공부 많이 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파국이에요. 진짜 안 돼요. 공부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조금 하는데 그걸 진짜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에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11월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거 그냥 버리세요. 그거 절대로 받지 마요. 그냥 자기가 정리한 거 있죠? 자기가 정리한 거 보면 돼요. 절대로 새로운 거 꺼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1학기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계획을 세우시고, 스터디 계획이든 본인 계획이든 세우시고, 생활 패턴 만드시고, 그거의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100% 있을 거예요. 그냥 시행착오 겪으세요. 시행착오 겪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1학기는 그래도 충분할 수 있는 시기예요. 교육학 맥락을 잡으시면 됩니다. 인강으로 잡으셔도 되고 기출 분석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맥락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키워드가 외워져요. 그냥 무턱대고 키워드 외우면은 키워드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요. 맥락을 잡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3월부터 썼어요. 3월부터 스터디 어떻게 했냐면은 스터디에서 키워드에 해당하는 주제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거 쓰기 연습했거든요. 진짜 좋아요. 쓰기 연습 빨리 시작하세요.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그냥 그때 썼던 거 생각해가지고 다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전공 스터디는 서로 문제 출제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문제 출제를 해서 서로 푸는 스터디 했는데 이거 진짜 좋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좋아요. 좋은데 힘들어요.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 스터디가 빡세긴 빡센데 진짜 효과 좋으니까 각오하시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금 봐봤자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10개년만 보면 돼요. 10개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1번부터 쭉 보면서 이거 무슨 내용이지 이거 무슨 내용이지를 엑셀 파일에다가 쫙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진짜 요긴하게 쓰여요. 1번은 A 과목에서 나왔고 2번은 B 과목에서 나왔고 이런 거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스터디할 때 A라는 그 과목으로 이렇게 필터링 한 다음에 그 문제만 뽑아내가지고 푸시면 돼요. 진짜 좋아요. 여름방학에 일찍 덤벼보세요. 모의고사나 백지 쓰기 인출 같은 거 일찍 덤벼보세요. 언제 할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다가 모의고사 시즌 와가지고 하면은 그걸 안 써집니다. 진짜 막막해요. 교육학은 기출문제를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진짜 2002년 거부터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한 10개년만 해도 돼요. 적당히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보고 또 보고 또 보세요. 이거는 뭐 두말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권화나 서브노트 이거는 익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단권화 서브노트 여름방학 때 미리 제작을 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좀 더 발전을 시키면 되냐면요. 키워드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문장체로 외우세요. 문장체로. 요거 있죠. 만능 서결론 같은 문장 있죠. 저 이거 그냥 암기하고 다녔어요. 진짜로 문장체로 그냥. 그리고 아침에 공부 시작할 때 그냥 저거 쓰고 시작했어요. 나중에 생각할 거리도 없이 문장이 그냥 술술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2학기 얘기를 드릴게요.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자, 합격 느낌이 이때쯤이면 나와요. 제가 합격하고 2년 후에 후배들 만나러 왔는데 한 9월이었는데 그 후배를 딱 만나는 순간 느껴졌어요. 아, 왼쪽 눈에 교육학, 오른쪽 눈에 전공. 진짜 그냥 얼굴 보는 순간 얘는 합격. 그러면 합격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끼리도 약간 분별이 돼요. 와, 쟤는 진짜 합격하겠더라. 그럼 합격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여러분들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8개월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5개월 남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8월에 시험 볼 각오하시고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진짜 공부 더럽게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2학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합격 느낌이 나오는 케이스였어요. 느낌이 그냥 좋았어요. 합격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합격할 것 같은데 아직 시험은 4개월이 더 남았어요. 그럼 공부가 진짜 안 돼요. 합격할 사람도 공부가 안 되는데 합격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점수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때려치세요. 저는 모의고사 딱 처음에 풀었는데 전공 A, B 다 포함해가지고 30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의고사가 잘못됐다. 그리고 모의고사 안 봤어요. 사실 자만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연연해가지고 4시간 뺏기느니 차라리 내가 문제 내가지고 내가 푸는 게 훨씬 나아요. 1시간만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1시간? 아니 진짜 5분만 공부해도 괜찮아요. 이때 공부한 내용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그 다음 일주일 계속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학은 계속 써보셔야 돼요. 문장체로 외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머리가 아니라 그냥 손이 써요. 전공은 기출을 계속 보셔야 돼요. 또 봐요. 또 보고 또 봅니다. 진짜 진심 지겨워서 죽을 것 같아요.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세 종이로 그냥 새로 인쇄해가지고 또 봤어요. 너무 지겨웠어요. 저는 15번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기출에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언제 나온 그림이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그냥 파악하는 거를 넘어서 그림, 문장 다 외우세요. 그러면 지겹긴 하더라도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됐을 때 진짜 실수하는 게 좁히기를 할 줄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을 단권화를 했으면 단권화 해가지고 진심 A4 용지 한 장에 적을 수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 방법 진짜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학기 말에 사람들이 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사별 모의고사 파일 정리 이렇게 해서 막 모읍니다. 근데 그 시즌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내요. 모의고사에. 그때 멘탈이 진짜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딱 모의고사 보자마자 나 이거 몰랐던 거네 하면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내용이 계속 추가되면서 교육학적인 지평이 넓혀지긴 갭을 좁혀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쌓은 탑만 갖고 계세요. 굳이 모의고사 휘둘릴 필요 없고 모의고사 볼 거면 차라리 하나 진짜 많아야 두 강사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꿀팁을 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보면은 이런 잡지가 있거든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 봤을 때 뭐가 나왔냐면은 교육기획이라는 목차가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저 교육학 시험 봤을 때 주제가 교육기획이었거든요. 이거를 봤더라면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임고 때 뭐 읽을 거리도 없고 되게 재미없잖아요. 이거라도 좀 보시면서 요즘
평가원에서 이런 것 좀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 조금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단어장 쓰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교육학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외운 거를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썼던 개념 중에 3개가 나왔어요. 실제로. 교육학 시험 바로 직전에 전 이것만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교육 내용 조직 원리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5분 전에 본 건데 5분 전에 본 건데 나왔으니까 그냥 썼죠. 그리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단어장 진짜 꿀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복습 노트라고 제가 만든 양식인데 전날 배웠던 거 오늘 까먹지 않기 위한 하나의 기제예요. 저기 보면은 발을정자 표현한 거 보이시죠? 한 번씩 복습할 때마다 발을정자를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위에 발을정자 엄청 많은 거는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정말 복습 노트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정리를 잘 하시잖아요. 은근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정리를 잘 하시면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세요. 정리를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아 정리 다 했다 한 다음에 일단 순발을 시켜요. 순발을 시키고 이렇게 좀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PPT를 더럽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 덮어진다고요. 아까 정리했던 내용 기억도 안 나요. 정리한 건요 공부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순밥 먹고 소파에 앉아 계셔도 돼요. 정리한 거 딱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외워져요. 이 프로세스 진짜 단순한데 이거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거든요. 아까 정리했던 거 진짜 열심히 정리했던 거 그 아까운 자료들 진짜 딱 한 번만 보면서 그 다음에 스페어 데이를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페어가 남다라는 단어잖아요. 휴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스페어 데이 뭐냐면 전 스페어 데이를 월요일로 정했는데 월요일을 공부를 안 하는 날로 일단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 결혼식 갈 때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 뭐 술자리가 있다든지 스케줄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공부 스케줄을 이날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을 내리 스케줄을 짜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6일을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하루 정도 빈 날에 채워넣어. 이 운영 방법이 심리적인 방법인데 이런 심리적인 기제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인고 생활이 생각보다 편해져요. 자, 그 다음에 마인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절대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 너무 꽁꽁 숨기고 막 그러지 마세요. 최대한 좀 나눠주세요. 선한 나눔을 하시면 합격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누는 게 자료만 나눈 것뿐만 아니라 스터디에서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내 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좁히셔야 돼요. 계속 좁히셔야 돼요. 그 공신 강성태가 한 말이 있는데 제발 있는 것만 하세요. 진짜 제발 있는 것만 하시면 합격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가 되고 싶은지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결국엔 학원으로 나갔는데 저보다 현재 수익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친구는 600 아니면 700 정도 벌어요. 학원 생각보다 수당이 좋아요. 큰 학원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교사 가면요 행정 업무 90%의 아이들 만날 시간 진짜 10%밖에 안 돼요. 수업 연구 진짜 거의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교사를 하겠는가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르치려고 한 건데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 매여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빨리 학원 가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길은 진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설프게 할 거면 차라리 노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인문 딱 시작하실 때 진짜 이상하게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요. 카톡 프사를 이렇게 해놔요. 근데 문자가 빠르다고 하는데 이분들 실제로 카톡이 더 빠릅니다. 전화 진짜 잘 받아요. 이거를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내 인고티를 내면서 공부를 본인이 부끄러울 정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놀 거면요. 공부한다는 티 내지 마시고 4학년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아직 젊으시잖아요. 펑펑 노세요. 펑펑 노시고 그러다가 합격하면 진짜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펑펑 놀다가 합격한 분들을 선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힘이 됐던 말은 어차피 할 거였어요. 어차피 할 거잖아. 이게 생각보다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 어차피 할 거예요.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일주일 뒤에 하든 이거 정리하는 거 모의고사 푸는 거 어차피 할 거예요. 그럼 그냥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오늘 공부한 거 내일 까먹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제 인고 1년의 마인드였습니다. 복습을 떠나서 계속 기억하려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강을 기획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좋은 선배는 자신이 느낀 어려움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특강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특강 제가 3년째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 어떠한 보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 임고생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제가 연관된 그 후배님들하고 이 어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여는 거고 내년에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